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왕세자. 조선의 왕세자는 두세 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다. 학습량이라는 게요, 지금 오히려 요즘보다 더 심하다면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엄한 공부와 평가. 매달 빠짐없이 치러야 하는 시험. 조선의 왕세자는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조선의 왕세자들은 전통적으로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통 5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3살, 정조는 4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번씩은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그 엄격한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언뜻 보면 학원 공부에 시달리고 각종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요즘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왕세자는 조선의 최고 지도자로 성장할 사람입니다. 만약 교육이 잘못된다면 조선의 미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왕세자의 교육은 당대 조선 최고의 스승과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왕세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또 오늘날의 교육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리고 그 교육에서 오늘날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왕세자의 거처인 동궁. 동궁은 왕의 거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왕세자의 주 생활은 비현각에서 이루어졌다. 비현각은 왕세자의 집무실이며 교실이었다. 이곳에서 왕세자는 스승을 만나고 개인 수업을 받았다. 동궁 앞엔 넓은 빈터가 있다. 이곳엔 왕세자의 공부를 전담하는 관청이 있었다. 지금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시강원의 관리들이 머무르던 춘방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관리들이 근무하던 관청을 시강원이라 했다. 시강원의 관리는 바로 왕세자의 스승이었다. 왕세자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 동궁은 작은 학교였다. 조선 왕실의 행사를 그린 의궤엔 왕세자의 공부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왕세자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20명이 넘는 스승이 동원됐다. 당연히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들, 또 인망이 좋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스승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왕세자의 스승은 학문과 인품이 높은 당대 최고 실력자들을 뽑았다. 조선의 법전인 대전회통을 보면 왕세자의 스승인 시강관의 품계를 볼 수 있는데, 사는 영의정, 그 다음 부는 좌의정 또는 우의정이 맡았다. 가장 높은 관리가 왕세자의 스승이었다. 나머지 스승들의 품계도 정해져 있는데 20명의 왕세자 스승은 정일품부터 7품까지 조정에 가장 뛰어난 모든 관리가 총동원됐다. 그렇다면 스승들은 왕세자를 어떻게 공부시켰을까? 동궁일기엔 왕세자의 일상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소현세자 동궁일기엔 왕세자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왕세자의 아침 수업 시간을 조강이라 했는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공부했다. 석강은 저녁 수업 시간이다. 저녁 5시부터 시작해 7시까지다. 야대는 야간에 하는 보충 수업을 말한다. 아침, 점심, 저녁 수업은 물론 야간 보충 수업까지 받을 경우 하루에 7시간 이상 수업을 받게 된다. 조선의 왕세자는 24시간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성장했다. 시강원 관원들이 항상 세자의 생활 공간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번과 하번이 보통 저녁 때 입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다른 관원이 와서 교대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니까 세자는 언제나 훌륭한 스승님과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거를 같이 한 거죠. 왕세자는 매달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 한 달에 2번 왕세자는 20명의 스승들이 전부 모인 자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받아야 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은 그 모든 스승 한 20명이 되는데요. 이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이 임석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보는 앞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국왕까지 합치면 21분이 계신 자리에서 한 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 거죠. 정기 시험 외에도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전날 배운 것을 시험받아야 했다. 시험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사도세자의 시험 평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도세자가 경전을 외우자 고민하던 스승은 통자 점수를 주었다. 통은 무슨 뜻일까? 강경패는 시험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성적표다. 통, 약, 조, 불, 방외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가장 높은 점수는 통이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은 대학의 A, B, C, D, F 또 우리 전통 방식으로 따진다면 수음이양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불은 바로 낙제점 F학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날 스승은 세자가 제대로 경전을 외우지 못했지만 후하게 점수를 내린 것이다. 장차 국왕이 될 존귀한 지위에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도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설령 좀 잘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왕이 직접 목격을 하거나 또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왕은 또 스승을 나무라죠. 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사도세자의 스승은 중벌에 처해졌다. 이처럼 왕세자 교육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왕세자 단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 영의정을 포함한 20명이 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동원됐습니다. 스승들은 비록 세자라고 할지라도 학습이 부진하면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동궁일기를 보면 세자가 공부 때문에 스승에게 야단을 맞는 대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유목자, 지위, 불착심, 이연야. 눈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굴자 스승이 따끔하게 꾸짖으며 하는 말입니다. 왕세자는 방학도 없었습니다. 왕실의 큰 행사나
제사가 있을 때, 또 몸이 아플 때에만 수업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왕세자는 매일 스승에게서 1:1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들 스승들은 왕세자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시켰을까요? 혹시 오늘날에도 유용한 학습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왕실 소장 자료 중엔 왕세자의 공부와 관련된 서적이 비교적 많다. 이 책들은 왕세자 교육을 위해 엄청난 인원과 재정이 투입됐다는 증거다. 그중에 주목할 책이 있다. 여기엔 조선 후기 14명의 왕세자가 학습한 교재와 공부를 시작한 날짜와 끝난 날짜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이를 통해 왕세자들의 공부 진도를 알 수 있다. 공부를 가장 빨리 시작한 왕세자는 사도세자. 다음이 4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다. 보통 5살에 글 공부를 시작해 7살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갔다. 통상 5살이 되면 그 조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5살 되면 강학창이라는 조기 교육 기관이 별도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초학 교재, 그러니까 소학이나 효경과 같은 것을 공부를 하다가 그 진도가 맞춰지면 그다음에 사서 삼경 순으로 가는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학성 강당. 조선시대 서당 교육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듯 큰 소리로 글을 외우고 있다. 암기는 전통교육의 중요한 학습법이다. 유학의 가르침을 기록한 사서 삼경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달달달 외우는 것. 암기는 경전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얘가 소학책 있지? 이게 소학책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연송을 했어요. 연송이란 거는 처음에 첫 장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책을 다 외웠어요, 얘가. 입교제일이라 사사자왈 천명 지위성 이호 솔성 지위도요 수도 지위. 암기를 못하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 암기는 유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초 과정인 것이다. 이쪽에는 책 한 권을 마쳤다, 나는 띄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히 완성을 해내 외워야만 그 책을 마쳤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외워야만이 혼자 물리가 터져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현세자 동궁일기를 보면 여러 차례 스승이 왕세자에게 반복 암기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신수즉 30편, 전수즉 20편이야. 유알. 배운 내용을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십니까? 새로 배운 것은 30번, 전에 배운 것은 20번 읽습니다. 선비들은 보통 100번을 읽습니다. 새로 배운 것은 60번, 전에 배운 건 40번 읽으십시오. 다음 날 수업을 받으려면 항상 전날 배운 거를 외워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외우려면 최소한 30번 이상, 길게는 60번 이런 정도 외우고 또 뜻풀이도 선생님 앞에서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으로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수업 외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를 했죠. 학생이 얼마나 잘 외우는지 시험을 보는 전통 도구도 있다.
이 대나무 조각과 나무통은 일종의 시험지다. 대나무 조각엔 경전의 글귀나 시의 운자가 쓰여 있는데 이를 생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어떻게 암기 시험을 봤을까? 생이라고도 불리는 주간인데요. 보시면 이 안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이용해서 시를 짓거나 아니면은 그 대꾸를 외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는 무작위로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미리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치러진 시험의 전통을 학성강당에선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시험 보기 앞서 학생들은 스승 앞에서 예를 먼저 올린다. 시험 볼 때의 예를 갖추고 스승 앞에 나아가 생을 뽑는다. 경전의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책을 통째로 외워야만 한다.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을 보는 셈이다. 여가자 후대 필국이 관유자의 운양공경 신이 관자 남유여유하며 남반여. 배강을 해야만이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한 다음에라야 완벽한 실천의 밑받침이 되지 의지 않고는 이해를 못한다. 그 차원에서 그 배강은 가장 존중되어 왔던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왕세자의 암기 교육과 조기 교육은 몸에 밴 습관처럼 배움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왕세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경전을 보지 않고 전부 외우는 배강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통해 세자는 자신의 교재를 그대로 외웠습니다. 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영조가 장차 정조가 될 어린 세손의 공부 방법을 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글을 다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일찍이 소학을 100여 번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여 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 조기 교육과 암기 교육으로만 이루어졌던 걸까요?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랄까, 인격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 이곳에서 왕세자가 태어나면 바로 교육기관이 설립됐다. 5살 이전 유아기 때 보양청을 설치해서 왕세자의 보육을 담당했다. 보양은 말 그대로 보조하고 기른다는 뜻이다. 보양청은 왕세자 한 명을 위한 보육기관이었다. 경종이 2살이 되자 숙종은 보양청을 설치했다. 비록 어리지만 옷 입고 밥 먹을 때 스승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스승이 원자를 보러 갈 때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는데 이 아이를 배동이라 했다. 배동은 원자를 모시는 어린아이란 뜻이다.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왕세자의 사회성을 기른 것이다.
책을 모르고 때는 행동 같은 거, 인사하는 법이나 계단 오르내리는 법이나 인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중점이 있다가 그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 읽기가 시작이 가능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왕세자가 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 시작하는 더 중요한 공부가 있다. 왕세자는 아침 저녁으로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야 했다. 왕의 수라상도 아침 저녁으로 살폈다. 왕이 아플 때 약도 먼저 맛보고 왕에게 올렸다. 효를 실천하는 공부를 한 것이다. 글 공부를 하는 수업 시간에도 중요한 공부가 또 있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공부다. 왕세자가 스승에게 먼저 인사하고 스승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앉는다. 바른 몸가짐을 갖춘 다음에 지식을 습득한다는 교육 철학의 실천이었다. 그거야말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시대 같은 경우에 교육이 일상이고 일상이 곧 교육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것들은 그 효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어떤 교육에 있어서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이 효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먼저 인성적인 것, 인성교육, 인격교육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효와 스승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을 보이기 위해 거행한 것이 바로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식례다. 효명세자가 입학식을 치르기 위해 궁궐에서 나와 성균관으로 향하는 장면이다. 왕세자의 가마 옆을 왕세자의 스승인 시강관들과 왕세자의 경호무사인 이귀사들이 따르고 있다. 이들은 성균관에 이르면 안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균관 입학례에서 세자는 세자가 아니고 성균관 유생의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유생, 즉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으로서 스승이나 선배에게 갖춰야 할 예를 반드시 갖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고 또 실천을 하게 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왕세자가 성균관 스승에게 수업받을 때 책상 없이 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는 것이다. 스승은 직급으로는 세자보다 낮죠. 그렇지만 스승이기 때문에 동쪽이라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책상을 사용합니다. 책상 위에 책을 놓고 가르치게 되죠. 근데 세자는 서쪽이라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책상도 없이 땅바닥에 책을 놓고 엎드려 꿇어앉아 있는 자세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왕세자의 입학식 때 책상 사용 문제로 인조는 신하들과 큰 논쟁을 벌였다. 세자의 입학리에 사용할 책상을 만들라. 하지만 신하들은 반대했고 인조는 결국 신하들의 뜻을 따라 책상을 만들지 않았다. 왕세자의 스승에 대한 예우는 각별했습니다. 1535년 중종이 세자의 스승들을 모아 경복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네, 이날 잔치에는 총 39명의 스승이 참석했는데요. 이 무릎을 꿇고 임금이 내린 술잔을 받는 신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술에 흠뻑 취해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부축받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신하가 왕 앞에서 술 취한 자세로 있다는 것은 보통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왕세자의 스승으로서 예우를 하며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왕세자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인격이 균형을 이룬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세자가 이러한 자질이 모자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종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 조정을 뒤흔드는 상소가 있었다. 왕세자 폐위 상소였다. 그것은 건국 초기에 불안한 전국을 소용돌이로 모으는 위험한 일이었다. 태종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다. 세자를 폐위하고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다. 셋째인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택현. 내세운 명분이 바로 택현입니다. 현명한 자, 이때 현명한 자는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이제 훗날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양녕대군이 세자 때 했던 그런 학습 태도들, 특히 양녕은 이제 시강원 관리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학습을 소홀히 하고 뭐 거기에 수업 시간에 자주 빠지고. 양녕대군은 자주 수업에 빠졌다. 급기야 도에 지나치는 방탕한 행동으로 파란을 일으켰다. 동궁에 근무하던 내시들은 양녕대군을 대신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것이 어찌 소인의 죄이옵니까? 공부하지 않는 왕세자의 죄를 내시에게 물은 것이다. 학습에도 문제가 있었다. 양녕대군은 활쏘기를 좋아했다. 글을 읽기보다는 무예를 즐겼다. 양녕대군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활쏘기라든가 말타기, 이 무 쪽에 너무 기울였고 전형적으로 왕세자가 갖추어야 될 학습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폐위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던 종묘 제리야. 수많은 악기들이 빚어내는 음률이 제리를 더욱 장엄하게 해준다. 세종은 이 종묘 제리악을 단 하룻밤 만에 작곡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세종은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고루 능한 왕이었다. 예능인으로서의 세종이라는 점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정말 작곡가 수준으로 음악을 이렇게 또 만들었기도 했고, 또 뭐 과학기구의 발명은 너무나도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세종은 또 보면 그 궁궐에서 아주 그 기마격구라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왕족들이 즐기던 뭐 요즘으로 치면 스포츠죠. 이런 것도 즐겼던. 그래서 지와 덕과 체 이런 것들을 모두 겸비했던 그런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엘리트 교육을 대표하는 이튼 칼리지. 영국 왕세자는 이 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았다. (5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학교 곳곳에 흐르고 있다.
18명의 영국 수상이 이 학교에서 배출됐다. 졸업생 대부분도 영국 사회 전반에서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학생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이튼 칼리지의 교육 전통은 과연 뭘까? 이곳은 지덕체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튼에서 일주일에 3일은 수업이 오전에 끝난다. On 3 days in the week, Monday, Wednesday and Friday, we will have academic lessons in the morning until lunch, and we will have academic lessons starting at 4:30 in the afternoon and finishing at 6 or 7 in the evening. Between 2 and 4:30, that is time for other activities, for games, for art and so on. On Tuesday, Thursday and Saturday, we teach up to lunch only. So on Tuesday, Thursday, Saturday, that's 3 days a week, where the whole of the afternoon and the evening is given over to other activities. 스포츠와 예술 활동은 이튼에서 공부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학문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이튼 칼리지 지도자 교육의 핵심이다. The broad thrust of what we do is academic and intellectual, but around it and making the academics stronger, I believe, is the wealth of other opportunity they have to develop their skills, often to a very high level in art or in sport or whatever it might be. 글로벌 지도자를 꿈꾸는 영재들이 모인 민족사관 고등학교. 이곳의 수업도 지덕체가 균형 잡힌 학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요일 오후엔 수업을 멈추고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 활쏘기는 체육 수업의 일부다. 학생들은 공부, 예술, 체육을 포함한 6가지 분야에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독서, 심신수련, 외국어, 예술, 봉사, 고전. 이 학교에선 이것을 민족 육품제라 한다. 민족 육품제는 조선 왕조의 4대 부가와 또 왕실의 그 왕세자 교육의 중요 내용이었던 육예, 즉 그 예학, 사어, 서수의 가르침의 전통을 계승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육예란 말이 나온다. 세자가 육예에 통달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육예란 과연 뭘까? 육예는 왕세자를 비롯한 4대부가 갖춰야 할 6가지 교양을 말한다. 예는 예절이며 악은 음악이다. 산은 활쏘기, 어는 말타기, 서는 글쓰기며 수는 수학을 말한다. 참 선비가 완성되는 총체적 인문 교양의 과정이 바로 육예인 것이다. 지덕체로도 이용될 수 있고 실용학문, 현실적으로 바로 쓰여질 수 있는 학문,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상학문의 실체는 육례로서 표현될 수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덕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지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지덕체 교양을 균형적으로 다 갖춘 인물이 세종이었다. 세종은 조선 전기 학문, 예술, 국방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결국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같았습니다. 조선의 육례, 요즘 말로 지덕체가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양녕대군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을 한 태종은 과감하게 세자를 충령으로 교체했고, 이 충령대군은 조선 최고의 정치, 문화, 그리고 군사적인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사도세자의 경우였습니다. 일본 야마구치 현립도서관. 11권의 서첩들, 영조부터 정조 때까지 3대 이르는 어필 서한집이다. 이 서첩들 속에선 사도세자의 편지도 발견됐다. 사도세자의 친필 편지는 모두 26통, 대부분 장인 앞으로 보낸 것들이다. 진하고 힘있는 필체가 보이는 반면 흐릿하거나 고쳐 쓴 흔적들도 보인다. 사도세자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그 장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적인 기록으로서는 최고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곳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봄날이 돼서 안부를 묻고요. 근데 나는 한 가지 병이 깊은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고민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 친필 편지를 통해 사도세자의 정신병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사도세자는 불안과 초조함을 호소하는 신경증, 번개와 천둥 소리조차 두려워하는 공포증,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 입기를 두려워한 것은 항상 옛날에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어간을 정죄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예미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옷을 예미지를 못하는 거죠. 세자 스스로도 자신의 병세를 의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을 의관들과 상의하기를 꺼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병세를 아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소중한 아들이었다. 40을 넘어 얻은 아들이었기에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사랑은 각별했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2살의 세자로 책봉하고 3살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왕세자 교육에 들어갔다. 열성조 개강 책자 차제는 조선 후기 왕세자들이 학습한 교재와 진도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3살 때부터 책을 읽게 했다. 조선 후기 어느 왕세자보다 빠른 시작이다. 너무 일찍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살, 3살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 부모님 손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이제 거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강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천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도세자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죽게까지 되는 것이죠. 왕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에 걸어둔 영조의 친필 현판. 시강관에게도 사도세자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위해 직접 책을 써서 교재로 삼게 했다. 이는 조선시대 왕들 중 유례가 없는 높은 교육열이었다. 그 왕위 그 계승자들 교육 과정은 일단 서영관들이 어느 정도 진도 나가는 것들 임금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책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왕이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나가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도를 어떻게 하고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영조는 종종 세자를 불러 공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곤 했다. 세자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영조는 엄하게 꾸짖었다. 아버지의 꾸중이 거듭되면서 세자는 점점 위축돼 갔다. 사도세자에게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존재로 비칠 뿐이었다. 영조는 아들을 왜 그렇게 엄하고 혹독하게 가르치려 했을까?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궁에서 청소를 하던 무술이 출신이었다. 어머니의 천한 신부는 영조에게 늘 콤플렉스였다. 왕위의 정통성 문제도 영조에겐 큰 콤플렉스였다. 후사가 없었던 경종의 후계자로 영조가 선택된 것은 신하들의 강한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영조는 왕위에 올랐다. 영조는 신하들이 만들어준 왕이었다. 즉위한 영조에겐 힘이 없었다. 영조의 교육과정을 기록한 어제 독서록, 책을 몇 번 읽었는지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다. 영조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뛰어넘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다. 엄청난 독서량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부로 영조는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영조의 지적 수준은 신하들을 가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오히려 그 경연을 신하가 임금에게 아니라 임금이 오히려 신하에게 그 강론을 하는 형식으로 바뀔 만큼 상당히 어떤 그 지적 수준이 신하를 압도할 만큼의 어떤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왕위 계승에 있어서 어떤 그 정통성이 그 확립이 된다고 할까요? 너 옷차림새가 왜 그 모양이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뤄낸 영조는 아들에게도 자신처럼 되길 요구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영조의 실망은 사사건건 질책으로 이어졌다. 영조는 그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 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자신감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기의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그 자식도 그렇게 성공하기를 몹시 바라게 되죠. 흔히 하는 말로 에이 못난 놈, 왜 너는 그렇게 못해? 나는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아들한테는 아주 큰 부담이 되죠.
결코 표현할 수도 풀 수도 없었던 사도세자의 억눌린 감정은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으로 깊어진 마음의 병. 거기에 정치적인 모함까지 더해지면서 사도세자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부왕이 요구하는 이제 기대 수준,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욕망, 또 거기에 비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이제 복잡한 정치적 현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스트레스가 사도세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국왕으로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조의 기대와 과도한 교육열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다. 사도세자는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의 최대 실패였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영조는 요즘으로 치면 자수성가한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경험을 사도세자가 물려받아서 성공한 임금이 되기를 바라며 혹독한 교육을 했지만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영조가 희망을 걸 사람은 자신의 손자, 즉 사도세자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세자의 호를 회복시키고 장례를 치러준다. 영조가 친히 쓴 사도세자의 묘지명. 아들을 죽인 이유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 영조는 손자인 정조에게는 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정조가 글 공부를 시작한 나이는 4살. 사도세자보다 1살 늦은 나이다. 영조는 세손의 칭찬을 아낌없이 했다. 원손이 이제 겨우 4세인데 3, 4세 어린애 같지 않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려는가 한고. 맞소. 제 손이. 정조는 어릴 때부터 대학자가 될 소질을 보여주었다. 독서에 열중하는 아들을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말릴 정도였다. 영민한 어린 세손을 영조는 자랑스러워했다. 사도세자에게는 너무 조기 교육을 실시해서 실패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영조가 손자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그것을 속도를 조금 늦추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조는 자질이 좋아서 충분히 그것을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손자를 이제 훌륭한 국왕으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조의 세손 시절 교육 과정에 있어 영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진도까지 영조가 정했다. 학업을 평가하는 회강도 직접 했다. 어떻게 해야 공자의 도를 행할 수 있는가? 수신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신은 쉬운가 어려운가? 공부하면 쉽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외우는 단계를 떠나서 그 신료들과 신료들과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신하들 앞에서 정조를 자랑을 하죠. 이렇게
아주 훌륭하다고.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보다 손자인 정조에게 더 큰 기대를 걸게 된다.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조의 선택에는 손자 정조라는 대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손자는 10살, 11살 이럴 때인데 이미 상당히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또 영조의 기대에도 상당히 부응하는 그런 이제 손자가 있었으니까 사도세자가 제거되더라도 그 손자에 의해서 충분히 그 계승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은 있었던 거로 이해를 합니다. 뒤주에 갇혀 죽어야만 했던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어린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똑똑히 지켜봤다. 그것은 냉혹한 정치 현실에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조가 남긴 조년각 일기. 영조 말년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정조와 신하들 간의 갈등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힌 왕명까지 거부될 정도로 신하들의 오만과 위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신하들은 세손을 그들 손안의 물건쯤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위협했다.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정조가 자신을 지키는 길은 그저 숨죽이고 공부하는 것뿐이었다. 자기 주변에 이제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 소위 말해서 이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난 자질도 학문에 관심이 많았지만 공부 이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되어가지고 이제 영족에 전달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위해로 가해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조는 문무에 고루능한 뛰어난 왕으로 성장했다. 신궁이라 불릴 정도로 활쏘기에 능했다. 정조의 활쏘기 성적을 기록해둔 어사고풍첩. 1792년 한 해 동안 정조는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쏟아냈다. 요 고풍을 보시면 정조대왕께서 얼마나 그 활을 잘 쏘셨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수는 5발을 얘기하는데 그 5발씩 10번을 쏘셨습니다. 10번을 쏘셨는데 10순까지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0순에서 4중인데 이것은 한 발을 쏘시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은 신하에게 겸양의 미덕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한 발은 쏘시지를 않은 겁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무예를 시험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무로서 신하를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또 정조는 180여 권의 개인 문집을 남겼고 4,000권이 넘는 책을 편찬했다. 그의 학문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제 군사라는 단어를 저는 씁니다만 임금군자의 스승사자, 정치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학문적인 스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조선시대 국왕의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영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 정조에 와서는 또 실제로 상당히 실현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적인 군주상, 학계와 정계를 동시에 주도할 수 있는 군사, 스승으로서의 군주가 마침내 등장한 것이다.
창덕궁에 있는 존덕정엔 정조의 자호가 적혀 있다. 만천명월 주인농, 달빛이 만개 개천에 고루 비추듯 임금의 뜻이 백성과 신하들에게 고루 비추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이 가고자 했던 길이었다. 정조는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이 거둔 최고의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왕으로 성장한 정조는 조선 후기 학문과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뛰어난 군주를 만들고자 했던 영조의 꿈은 아들의 실패를 거쳐서 손자인 정조에 의해 실현됐던 것입니다. 조선의 왕세자는 혹독한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왕세자는 퇴출되기도 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했고 철저한 행동 교육도 받았습니다. 일상이 교육이고 교육이 곧 일상이었던 셈이죠. 조선은 500년 동안이나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바로 이런 조선의 왕세자 교육 시스템이 버티고 있었습니다.